안녕하세요. 초시트카TV의 김주스 빌사입니다. 오늘은 파우치 배터리의 셀2팩 관련된 구조 관련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서 나온 특허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2팩, 줄여서 CTP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셀을 원래 모듈에다 담고 그 모듈을 팩에다 담는 이러한 구조로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중간에 모듈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상승시켜가지고 하나의 배터리 팩에 많은 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별 이런 배터리 타입 이런 걸 보면은 삼성 SDI에서는 각형, 그리고 CATL도 각형을 하죠. 그리고 파나소닉에서는 원통형, 테슬라가 원통형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셀투팩을 채용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투팩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는 그러한 배터리 타입이라 보시면 될 거고, 근데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우치가 필름 형태다 보니까 많이 그 딱딱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모듈 단계를 뛰어넘어서 셀투팩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파우치에는 셀투팩을 지금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과 테슬라가 셀투팩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테슬라는 일찌감이 원통형 배터리를 활용해서 셀투팩 기술을 개발해 자사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해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CATL은 3세대 셀투팩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각형 LFP 배터리를 셀투팩을 적용해가지고 같은 부피당 많은 배터리 셀이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1000km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1000km 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네요. 이렇게 원통형과 각형은 셀투팩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파우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셀투팩을 적용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지금 양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최근에 이 셀투팩 기술 관련해 가지고 파우치를 활용해서 셀투팩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발표한 게 있고요. 그래서 25년도에 상용화 목표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그래서 셀 블록에 파우치 셀을 꽂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형태의 구조물에 셀을 꽂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중간 형태인 모듈이 없이도 파우치 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기술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불과 3, 4년 전만 해도 파우치 배터리가 부피당 용량이 다른 배터리들에 비해서 더 좋아가지고 파우치가 더 앞서 나가는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됐죠. CATL이라든지 테슬라에서 세트팩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팩 단계로 넘어갔을 때 부피당 배터리 용량이 파우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더라, 이런 게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배터리 부피당 셀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C2P가 적용된 파우치 배터리 개발하는 거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3월 16일에 공개된 특허가 하나 있어요. 아직 등록이 되지는 않은 특허인데, 바로 셀투팩과 관련된 배터리팩 관련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아까 그 기사에서 셀 블록 같은 거에다가 셀을 하나하나 껴가면서 이 모듈 형태를 좀 생략하겠다 얘기한 게 있는데, 바로 이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셀이 한 3개 정도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걸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버스바가 이렇게 가운데 있네요. 이거를 이런 셀 블록 130번을 표시되어 있는 셀 블록에 끼우는 거예요. 끼우면서 이 끼운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시키면은 모듈 단계 없이 바로 팩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게 특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온 그 기사 내용과 이 특허가 기술적으로 좀 일치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특허에도 파우치 배터리 셀의 경우 무게가 가볍고 데드 스페이스가 적다는, 그러니까 이게 낭비되는 공간이 적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조립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게 셀투팩을 정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모듈 케이스를 패키징해서 배터리 팩을 만드는 거가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듈 케이스 내부의 배터리 셀이 수납되므로 냉각성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겹 쌓여지니까 냉각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종래의 배터리팩보다 에너지 용량도 높게 만들 수가 있더라, 셀투팩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특허를 낸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등록이 되진 않았지만 청구안 같은 거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 개의 배터리 셀을 이렇게 적층이 된 배터리 셀을 이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겠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이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그래서 두 개의 배터리 셀 번들이 이렇게 길이방 연결돼 있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셀 블록에 끼워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가운데에 이 버스바를 통해서 두 개를 연결시키고, 이거가 이제 셀 케이스라고 하는, 여기서는 셀 커브라고 하네요. 셀 커브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가운데 둬가지고 이제 끼워서 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선 예시로 배터리 셀을 지금 3개를 적중시켰네요. 3개 적중시키고, 3개 적중시킨 거를 가운데에 버스바를 통해서 전개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겉에 셀 커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얘네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한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컴팩트한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면서 쌓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듈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니까 모듈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여기 위아래로 이제 냉각을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이 냉각하는 시스템 위아래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여기 닿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 닿는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기 H2, H1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열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이 없고 바로 배터리 팩이니까 이 셀이 직접적으로 열을 냉각시키는 부분과 가까이 접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열 냉각시키는 효율이 굉장히 증가하더라. 그래서 냉각 성능이 좋아지고, 그다음 냉각을 시키는 구조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 특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터리 모듈을 생략한 구조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특허를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그 상용화가 되진 않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냉각 성능을 진짜로 줄여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특허에서는 이런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양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온에서는 그 CES에다가 내놓은 제품 중에 S팩이라고 하는 셀투팩 기술이 있어요. 이 S팩이라고 하는 기술 관련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셀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바로 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셀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건 보여줄 수 있네요. 그래서 공간이 한 4개 정도 구획되어 있는, 그래서 위에서 냉각시켜지는 그 부품이 내려오고, 이런 식의 배터리 팩을 구성하고 있다 SK온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온에서 얘기하는 S팩이라는 기술은 화재가 나더라도 배터리 팩 전체에 열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이 부분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오른쪽이라든지 이 왼쪽으로 이렇게 화재가 번지지 않게끔 해야지만 이게 빠르게 폭발하지 않고 좀 작은 속도로 계속 이게 좀 억제를 시켜야지만 소방관이 와서 불 끌 수 있는 시간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팩 전체로 화재가 나더라도 열에 번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22년도 8월에 공개가 된 특허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SK온에서 배터리팩이랑 관련된 특허를 내놨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그 셀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배터리 팩이 있고, 셀을 8개의 공간으로 구획해 놨네요. 이 8개의 공간을 구획해 놨을 때 여기서 만약에 그 화재가 났을 때 나머지 공간에는 좀 안전하게끔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배터리 자동차 그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억제할 수가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최소한 뭐 15분 이상의 시간을 벌어줘야지, 자동차 폭발하지 않게끔 시간을 벌어줘야지 그 조치할 수 있게끔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폭발을 영속적으로 반색하는 거를 굉장히 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 그거 관련된 특허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열폭주 현상을 막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셀로 열을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첨가한 거 보면은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유닛이라고 하는 거가 배터리 셀을 이렇게 나누어 담도록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화염이나 가스가 발생할 때 외부로 배출시키는 그러한 유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닛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 바로 1차적으로 배터리 셀에서 가스를 빼내고 2차적으로 배터리 팩에서 가스를 빼내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바로 여기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여기 연결되어 있는 다 이런 구조물들이 있죠. 이게 바로 프레임 유닛이라는 거고, 이 프레임 유닛을 보면은 1차적으로 여기 배터리 셀에서 만약에 폭발이 일어난다,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한 가스나 열을 1차적으로 여기서 딱 벤팅이라는 거는 가스를 분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스를 분출시켜서 여기로 뱉어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여기서 분출된 가스가 이렇게 밖으로 이어져서 이쪽에 배터리 팩 밖으로 빠져나가서 2차적으로 벤팅시킬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배터리 셀이 모듈이 없이 바로 배터리 팩을 만들 수 있게끔 그냥 셀투팩 기술을 적용시켰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위에서 본 건데, 이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셀이 하나하나 있죠. 셀이 하나하나 있고 여기서 가스가 터져 나와가지고 일로 이쪽 공간으로 배출이 된 다음에 이쪽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 이쪽 공간은 지금 여기 대응되는 거고 여기서 외부로 빠져나가게끔 하겠다, 이런 식의 구조를 SK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특허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배터리들이 길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SK온에서도 지금 특허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23년도 3월에 공개가 된 특허인데요. 이 특허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배터리를 일자로 연결시켜서 이거를 가운데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나눠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이 구조물은 지지부재라고 하는 구조인데, 이 지지부재가 위아래로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배터리들이 길게끔 설치한 다음에 이거를 짜자작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 배터리를 길게 연결시킨 다음에 가운데 지지부재를 놓고 이 가운데에 이 여기와 여기 간에 전기적 연결될 수 있는 버스바를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여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봤던 셀 블록과 비슷한 형태죠. 여기에다가 이걸 딱 배터리를 넣어서 컴팩트하게 이러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자로 쫙쫙 쌓아 나가면서 배터리 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게 있는데, 이게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셀 적층체의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셀을 이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딱 증가를 시키게 한다라는 거가 배터리 그 공간당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좀 효과적인 방법인가 봐요. 이렇게 LG나든지 SK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특허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들을 쌓아 나가서 배터리 팩에다 바로 이렇게 배치시키겠다. 여기는 BMS 부분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특허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파우치 배터리가 지금 셀투팩 기술이 적용이 되기 위한 그런 LG와 SK의 연구를 이제 특허로 이제 도출된 것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파우치의 그 공간당 용량,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셀투팩 기술이까지 빨리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각형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이런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